네, 안녕하세요. 연휴들 잘 쉬고 오셨나요? 예, 아무래도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연휴간에 주식시장은 안 열었지만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또 SK랑 LG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또 비트코인도 이제 사상 최고치 또 5,200만 원이었나요? 또 돌파를 하면서 뭐 그러한 이슈들도 있었는데, 오늘 딱 장이 열리고 보아하니 이것들보다 가장 더 큰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죠. 우선 딱 보면은 여기 보면 동방 있고, 그 다음에 뭐 KCTC, 영풍재지, KTH, 뭐 대형 포장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뭐 정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완전히 상한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냥 강세로 끝까지 밀어올리면서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뭐 이미 1월 달에도 한 차례 부각을 받았던 이슈죠. 쿠팡 관련주라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쿠팡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두 번째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미 뭐 동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진입하신 분들은 뭐 극히 적었을 것 같고, 이전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 보면서 익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 약간 좀 전반적인 종목 하나하나보다는 좀 전망적인 익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우선 쿠팡 관련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사실 더 많은데 그냥 약간 소테마로 살짝 분류를 해가지고만 가져왔습니다. 이 동방이랑 KCTC도 오늘 상한가 같죠? KCTC. 이건 지금 동방이고, KCTC도 오늘 상한가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동방이랑 KCTC는 쿠팡 물류 이제 전담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을 받는다. 이 중에서 가장 메인은 동방이었다. 최대 수혜주.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물류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쿠팡에 상한가로 갔고, 대형 포장, 그 다음에 이 골판지랑 재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뭐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쿠팡이랑 같이 잘 움직이는데, 대형 포장도 오늘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 관련된 이슈로 한 차례 부각을 받았던 것도 있고, 아울러 이 쿠팡의 택배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은 골판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포장이나 재지자 붙은 종목들도 쿠팡 관련주도 같이 엮여가지고 강세를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KTH랑 쇼박스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약간 그 후발 테마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소테마로 굳이 따지자면 쿠팡 관련주로 엮이기는 했는데, 이쪽부터는 약간 이 메인 테마보다는 약간 소테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쿠팡 OTT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인데, 이 OTT 중에 쿠팡 플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쇼박스의 흥행작을 쿠팡 플레이에 공급하기로 한 이슈 때문에 쿠팡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OTT 관련주로 엮여서 같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H는 오늘 상한가로 가게 됐고, 쇼박스는 좀 밀리면서 마감했을 거예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 좀 밀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다날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쿠팡이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 다날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뭐 지금 쿠팡 뭐 관련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은 뭐 너도 나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사실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뭐 얼만큼 연관이 되어 있냐라기보다는 사실 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빵빵 터지는 게 보통 테마주기 때문에, 뭐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되고, 어찌되었든 오늘의 이 메인 테마는 이 쿠팡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뭐 어쨌든 뭐 이 뉴스 기사를 좀 읽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이 매도 타이밍, 이 익절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단서가 될 만한 것들, 키워드만. 뭐 우선 뭐 이슈 자체는 지난 이 1월 달에 있었던 이슈랑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욕증권 거래소의 상장할 계획이다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 뭐 이번 이슈도 조금 더 이제 살이 덧붙인 거 빼고는 뭐 동일하죠. 뉴욕증권 거래소의 CPNG 종목 코드를 상장할 계획이고, 뭐 아직까지 보통주 수량이랑 공모 가격 범위는 결정은 안 됐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판단되는 부분은, 쿠팡은 상장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대략 3월에 뉴욕 증시에 대비할 거, 뭐 보통 3월 말까지 보는 거겠죠. 1분기까지. 이게 가장 큰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뭐 물론 이거는 언제나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빠르면은 3월 말, 뭐 1분기 안에는 이 쿠팡이 상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 적어드렸어요. 이 3월중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된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들을 대입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3월 달에 상장을 만약에 이 기사 그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3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월 달에 상장이 된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테마라는 거는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IPO 기대감도 있고, 뭐 정치 테마라는 것들도 있고, 테마자 붙은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테마가 지속적으로 그 끝이 없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의 섹터라든가 업종처럼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처음에 뭐 5G 이런 것들도 있었죠. 처음에 5G도 나왔을 때 처음엔 테마로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그게 하나의 뭐 처음 나오자마자부터 5G가 업종이다, 이렇게 섹터다, 이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테마에 그치지 않고 섹터와 업종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과거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보면은 이게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섹터 업종처럼 여기게 되는 건데, 우선 지금 이 딱 정해져 있는 이슈라면은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지금 쿠팡 관련주들 기사를 읽어보면은 뭐 저게 이제 바뀌게 될지 뭐 사실일지 아닐지 뭐 그건 지켜봐야는 되겠지만, 우선은 상장을 한다, 이 상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상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깨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적어드릴게요. 상장 기대감이 꺼지는 시점. 첫 번째, 뭐 이거는 뭐 가장 안 좋은 경우겠죠. 근데 뭐 이럴 가능성은 뭐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을 안 한다, 뭐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기대감이 꺼지게 되겠죠. 아니면 이 기대감이 또 꺼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상장을 해버린다. 그냥 상장을 한다로 할게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이 상장 기대감이 꺼지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대감이었잖아요. 어디까지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안 해버린다, 뭐 실패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악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악재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미 이제 눈앞에 이게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장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건데, 이미 상장을 이제 해버렸어요.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제 이미 현실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악재라기보다는 재료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상장을 해버린다,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는, 뭐 지금까지는 예상이긴 하지만 빠르면 3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막상 상장이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 다음을 유인할 수 있는 다른 이슈들이 같이 덧붙임되지 않는 이상은, 혹은 뭐 기업 자체적인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이슈만 하나만 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은 아무래도 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보면은 뭐 IPO, 뭐 상장 기대감, 뭐 정치 테마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거기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 테마 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은 이 대장주죠. 대장주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입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대장주의 흐름을 읽어나가면 테마의 흐름 자체를 잘 판단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올라갈 때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떨어지죠. 뭐 물론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대장주가 좀 더 덜 하락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들은 대장주예요. 근데 이 쿠팡 관련주의 대장은 지금 이거 뭐 보통은 뭐 투톱으로 가기도 하고, 뭐 특히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투톱이나 쓰리톱으로 많이 가죠. 뭐 거의 대장급은 빅텍이긴 했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뭐 스페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간씩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 쿠팡 관련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원톱 체제인 것 같아요. 이 동방, 딱 보고 계신 이 동방이 지금 현재로서의 대장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엄청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쿠팡에 요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시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의 지금 위치와 주가의 흐름 자체를 보면서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재보면서 이 다른 종목들, 아까 봤었던 이런 종목들 자체도 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같이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이 동방 대장주의
이 위치와 흐름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전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볼 거고, 또 더해가지고 요것들 과거 사례들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 아까 설명드렸던 기대감이 꺼질 수 있는 시점을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과거 사례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뭐 최근에 가장 크게 뜨거웠던 게 뭐 엔터주들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DPC가 있었죠. DPC. 이 DPC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DPC랑 이 초록뱀, 이 두 가지 종목이 연일 상승 가도를 올리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죠. 올라가던 시기가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은 바로 요 종목 때문이에요. 빅히트. 이 빅히트의 상장 기대감, 이 이전이에요. 이게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는데 10월 15일 이전까지는 이 빅히트가 엄청나게 또 이 당시 이슈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전에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경우들이 많아서 이 빅히트도 엄청나게 잘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였던 게 DPC랑 초록뱀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10월 달이었죠. 이 10월 달 기점을 전후로 했을 때 이게 상장한 날짜를 보세요. 빅히트가 상장한 날짜는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인데 이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10월 15일이 요때죠. 요때 15일이에요. 왜 상장했던 기대감이 꺼졌잖아요. 재료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장을 이미 해버렸어요. 이날 이 급락 나온 날, 초록뱀이 급락이 나온 날, 이 DPC가 상장을 한 날, DPC가 아니고 빅히트가 상장을 한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상장을 막상 한 날이 그 이전까지는 상장할 것이다. 이 빅히트가 상장할 것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막상 이 이슈가 터져버리고 나니까 하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된 거죠. DPC도 마찬가지예요. DPC도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 날. 요때부터, 물론 이전부터 이거는 약간 항상 이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날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딱 또 상장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그 이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뭐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는데 막상 상장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같이 하락으로 엄청 강하게 가면서 밀려버리게 됐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요걸 토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였던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직전 후 내외 정도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이 쿠팡 관련주로 미루어 봐서 생각을 했을 때는 3월 이제 한 말경, 이 3월 말부터 내외 정도로 우선 지금은 추정은 되는데 뭐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브리핑을 드려볼게요. 3월까지 뭐 대략적으로 이게 한 달이죠.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이 차트상 봤을 때는 여기를 기점으로 뭔가 움직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슬슬 딱 정확한 날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게 막상 재료와 소멸이 되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전의 흐름에서 무언가 좀 마무리를 짓는 쪽이 단순히 이번 쿠팡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동방의 위치는 오늘 점상으로 가게 되면서 과거에 1997년도에 있었던 이 1,700원 정도 부분, 이거 수정주가로 보셔야 돼요. 이 수정주가로 안 보면 약간 왜곡이 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액면 분할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좀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수정주가로 좀 체크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정주가를 체크를 해서 놓고 봤을 때 과거에 1997년도 당시에 최고점이었던 1,700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1,700원이죠. 동방이 오늘 점상으로 가면서 저희까지 이제 당연히 도달을 못했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그리고 이 3일 앞으로 한 3일 정도 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오늘은 점상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도만 잘 6시까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잘 지켜주고 있네요.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도 아무래도 갭이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신에 아무래도 이 최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방에 물론 넘어간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쓰고, 한 방에 깔끔하게 돌파하면 매우 강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기한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아직 남았다라고 보이는데 요 안에서 더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1,700원 부근에서 1,700원부터 11,000원 정도까지 확실하게 갭이 떠가지고 쭉 밀면서 잘 마감을 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여타 딸려있는 다른 여러가지 쿠팡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도 어쨌든 중요 구간이에요. 뭐 역사상 거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최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똑바로 못 해주고 밀리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엄청 크게 흔들 거예요. 이때부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기까지 올라갔다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 이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기간이 그렇게 크게 남지 않은 상황에서 꺾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완전히 큰 파동이 이 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평균치가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하반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대략 한 달 반 정도 이 어찌되었든 이 기사를 토대로 봤을 때는 이 상장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게 돼요. 한 번에 지금 돌파를 못 해주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이어나갈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큰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관련주들도 이 이슈는 이 기업 자체적인 모멘텀이 아니라면은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자기만의 매매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도 어찌되었든 내일 앞으로 3일이에요. 이번 주까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강하게 밀고 올리느냐 아니면 못 밀고 밀리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느냐. 근데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크게 보셨으면 크게 욕심 안 내고 좀 대응을 하고 또 다른 것들 또 찾아다니시면서 좀 재밌게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쿠팡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